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 급증했습니다. 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식당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델타 변이가 워낙 강력한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감염된 그 확진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와 청소년이 84% 늘었습니다. 미국 수학과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7만 1,7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전 일주일에 3만 9천 명과 비교해 84% 증가했고 6월 말과 비교하면 5배 늘었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는 419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한 플로리다,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도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만 12세부터 18세 미만의 68%가 최소 한 번 접종을 했고 58%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안팎 나오는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5명 중 1명이 만 18세에서 38세였습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젊은 층은 지난 겨울 대확산 당시보다 거의 4배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은 접종률이 전체 성인 인구에서 1차는 89%, 2차는 73%로 높지만 젊은 층에서는 접종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영국은 곧 만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팀을 또 이끌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기도 한 인물이죠.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백신을 맞으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 행사장에서 접종 자격이 있는데 맞지 않는 이들에게 권고하고 싶다며 확신이 없다면 의사한테 가서 최선의 조언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접종 요청은 특히 젊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장악한 주들의 접종률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끌었던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에 비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금까지 연설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는 독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1월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다음 달부터 현장 근무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사무실 출근 계획을 넉 달 늦췄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도 사무실 출근을 연기하거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최근 사무실 출근 계획을 오는 10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애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취했습니다. 또 웰스파고, 또 블랙록과 같은 미국의 은행권과 금융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피가 지금 거의 한 달에 가깝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 도입을 추진해왔던 프랑스 정부로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결론이네요. 네,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깁니다. 헌법재판소가 증명서 도입을 승인함에 따라 이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장소는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에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9일부터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에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3주 연속으로 열리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프랑스에서는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시작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정부가 가을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 대확산과 또 이로 인한 전면 봉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 봄까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되 감염 확산이 더 빨라질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게 행사 참여와 같은 것을 제한하는 것을 봉쇄 조치를 적용한다는 게 해당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기원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유전자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별개로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이 중국의 유전자 데이터를 대량 입수했다는 건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미 정보 당국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유전자 데이터를 대량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미 정보당국이 어떻게 또 언제 접근하게 됐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CNN은 이런 유전자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기계가 통상적으로 외부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연결돼 있어 해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이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입수했어도 쓸만한 정보로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들이 동원돼 분석하고 있는데 자료가 중국어로 돼 있어 중국어를 할 줄 알면서 기밀 정보 취급 허가도 받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말에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미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추가 검토를 통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내용이 하나 있네요.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인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간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이런 권리를 침해해 추방 유예를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해 홍콩에서 권리와 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 제정 이후 최소 1,000명의 야당 정치인과 활동가, 시위대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혐의 등으로 구금되고 10,000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는 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며 미국은 홍콩 주민 지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과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어길 때 미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홍콩의 인권 탄압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압박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홍콩에 있는 중국 관리를 추가로 제재했고 홍콩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향해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 외에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자 제재, 또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등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신장 문제가 중국 내정에 관한 일이라면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